정읍시는 올해와 내년을 정읍방문해로 선포하며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맞이할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는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13년째 풀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남원 지역은 가장 많은 국악인들을 배출하고 국악 공연도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국악이 남원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악 전용극장이 없어 지역민들의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제시 의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상식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읍시는 올해와 내년을 정읍방문해로 선포하며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을 맞이할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는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풀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분양률이 87%에 달할 정도지만 대형 숙박시설들이 들어서지 않아 13년째 부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내장산 리조트 골프장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한 리조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완공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의 분양률은 전체 면적 대비 87%를 달성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쪽을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원래 이 부지에는 대형 숙박시설과 스파랜드 등 관광산업의 알짜배기가 들어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무성하게 자란 풀들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2007년 진행됐던 공공기관 연수원은 현재 기업 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객실 수 100개 이상의 대규모 호텔과 스파랜드 등은 대형 숙박시설 사업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부지를 구매한 소규모 숙박업소 투자자들도 건물 짓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을 주관하는 한국관광공사 측도 분양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땅을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일단 골프장 하나만 보고 먼저 와서 짓기가 그렇다. 내지는 최소한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물놀이 시설이 들어오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쟤네들이 상가 건물도 짓고 여관 건물도 짓고 펜션도 짓는데 현재는 요거 딸랑 하나만 보고 짓기가 그렇다. 내장산 관광 리조트 조성 사업에는 사업비 3,200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정읍시 예산의 경우 관광단지 기반 조성 명목으로 400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정읍시는 관광단지 조성에 대규모 예산을 쏟았지만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광부 측에서 여기 출향인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을 여쭤보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분양가 할인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저희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계절 건강 휴양을 목적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내장산 관광 리조트 조성 사업. 지난 13년 동안 분양을 못하면서 풀만 무성하게 자라는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남원 지역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국악의 고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국악인들을 배출하고 국악 공연도 자주 열리고 있는데요. 국악이 남원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문 국악인 육성에 기반이 되는 국악 전용극장이 없어 지역민들의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단원들이 공연 리허설을 진행하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신임 왕기석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선보였던 장극, 마당을 나온 암탉을 선보인 공연 단원들 모습입니다. 남원 영송중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국악 관현악단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은 국악 저변 인구가 많은 데다 지역민들의 국악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국악 전용극장 등 국악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국악정보예술고등학교도 하고 해서 후진들이 커나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에 그런 국악을 전용으로 하는 극장이 생겨서
좀 창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판소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 정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것이 되면은 상당히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은 2년 뒤면 설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국악 전용 극장을 통해 남원 국악 100년 대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국악인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는 국악 전용 공연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새롭게 정말 국악 공연장이지만 또 다른 공연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전용 공연장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악 전문 공연 시설이 없어 전통예술 발전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남원시도 국악 전용 극장 신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국악의 고장에 연중 상설로 공연할 수 있는 창극 전용 극장 건립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타당성과 그 예산, 국비 예산 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화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 남원시. 남원만이 가능하고 잘할 수 있는 문화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24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주 상산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한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장됩니다. 형평성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도 있지만 이 같은 도에서의 형평성도 봐야 되는 것이죠. 일기 자사고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형평성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시한이 3개월여 남은 가운데 고창군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18일 기준 무허가 축사 273개 농가 가운데 46.9%인 128개 농가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28개 농가는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읍면과 축협 직원까지 동원해 1대1로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관망 분위기인 17개 농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보험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중소기업들의 거래처 부실에 따른 연쇄적인 부실화 방지와 거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금 4천만 원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매출채권 보험 가입 상담과 접수를 이어갑니다. 매출채권 보험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적보험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름철 민생 현장 점검차 고창군을 방문했습니다. 진 장관은 지난 일요일 열린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행사장을 찾아 식중독 등 안전위생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고창군 무장면 남극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한 뒤 폭염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오는 7월부터 소방차 동승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민이 직접 소방차에 탑승해 소방차 길터주기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소방차 길터주기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한 차례 전라북도 15개 시군구 주요 정체도로와 소방차 장애 지역에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고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동승체험 희망자는 전라북도 소방본부나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거지 인근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지킴이 단체 연합회가 문화재지킴이 날 기념식을 정읍 내장산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전국 문화재지킴이 회원 1000여 명이 참가해
유공자 표창과 조선 왕조실록 이한재현,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재 지킴이는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는 활동으로 2005년 시작해 지금까지 8만 4천여 명이 지킴이로 위촉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내장산에서 첫 번째 문화재 지킴이 날 행사가 열리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번 기념식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민족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제시의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해마다 2번 열리는 정례적 회의인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과 질문에 열기를 더했는데요. 그렇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상반기 정례회가 한창인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시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김제시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는가 하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김제시 야간경관 사업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일부 종교계와 시민을 중심으로 용해 형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찬반 여론으로 지역사회와 때 아닌 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한몫하는 지평선 산업단지 정책 방향에 대해 추궁하고 김제시 현안이자 주민이 바라는 KTX 김제역 정차 관련 내용도 언급됩니다. 선거를 치르는 후보 시절에는 당선만 시켜지면 순종 KTX 역 설치를 이룰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당선이 된 이후에는 KTX를 순종으로 옮겨서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공약집에서 빼버렸습니다.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제안과 마을 민원 등 이날 오전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은 모두 3명. 그런데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꾸벅꾸벅 졸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효역시 손의 방문하여 함께 지역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질문 시작부터 자주 고개를 떨구는 등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마다 2번 열리는 김제시의회 정례회. 의원들의 열기는 더했지만 일부 간부 공무원의 경청 태도는 아쉬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날씨는 점점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18도로 시작해서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대부분 높게 치솟겠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 당분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전국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며 덥겠습니다. 서울과 충북의 한낮 기온이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햇볕에 무방비로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 외출하실 때는 양산이나 선글라스 필수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